여러분, 꿈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박완서 작가님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읽고 꿈과 계획의 차이에 관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꿈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목에도 꿈이 들어가는데요. 제목에서 왠지 너 아직 꿈꾸고 있니?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도 그럴 것이. 작가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여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꿈을 못 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꿈은 선생님의 다른 소설에도 중요한 키워드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는 꿈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계획입니다. 꿈과 계획은 각각 문경과 혁주를 대변하는 단어이며 그 둘의 입장만큼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과 계획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꿈과 계획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차문경은 30대 이혼녀입니다. 어느 날 대학교 동창이자 역시 이혼남인 혁주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문경은 남자를 배웅하지 않았다. 노여움과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걸 참기 위해 애꿎은 잠옷깃만 잔뜩 움켜쥐고 있었다. 굉장히 강렬하죠? 문경과 혁주의 정사 다음 장면에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혁주는 이후 문경을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붙입니다. 그러고는 초혼의 순종적인 성격,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애숙과 결혼하죠. 혁주와 헤어진 후 차문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지만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싱글맘이면서도 아이를 부족할 것 없이 키우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지만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난관에 부닥칩니다. 차문경은 아들 문혁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혁주의 호적에 입적시킬 것을 결심합니다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경의 속내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 눈에 문경은 단지 첩, 소실, 세컨드로 비춰질 뿐입니다. 차문경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 찍혀 교사직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아들을 바라보면서 문경이 버틸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혁주 일가로부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빼앗길 처지에 놓입니다. 문경은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생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치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한 이 이야기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어서 아침 드라마로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1989년 여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을 삼진기획에서 초판으로 펴냈는데 박완서 선생님은 작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무서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겨우 발견한 출구는 쓰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출구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무서운 고통과 절망이란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소설은 이듬해 연재되었으니까 이후 첫 집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꿈이자 전부기도 했던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란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선생님께서 묵주를 집어던지면서 신을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일기를 엮은 채 한 말씀만 하소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해. 내 살이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문장 중 이 이상 강력한 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악전고투하는 차문경의 모습에서 악다고니에 찬 선생님의 모습이 얼핏 보여지는 듯도 합니다. 차문경은 생모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에게 거는 저의 가장 찬란한 꿈이 뭔 줄 아세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종 남자로 키우는 거죠. 그 꿈을 위해서도 그 애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에 대해 많은 꿈이 있지만 그들은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그 애를 그들의 구색을 완벽하게 할 도구로 삼아야겠다는 철저한 계획 말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이 소설을 읽고 꿈과 계획의 차이를 숙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꿈과 계획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저는 이제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꿈을 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야말로 이루려는 그 무언가일 테니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계획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 꿈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 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바꿀 수는 있어도 계획을 이루기 위해 꿈을 바꿀 수 있나요? 꿈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면 계획만 이루다가 꿈은 예전역에 멀리 달아날 겁니다. 소설 속 혁주에게 아들은 바꿀 수 있는 계획이니까 쉽게 포기가 되겠지만 문경에게 아들은 꿈이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위키하우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보면 꿈과 계획을 구분하기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아무쪼록 꿈과 계획을 구분해서 잘 설정하고 결국 꿈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은 흡입력이 대단한데요. 역시 이 소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과연 재미와 뼈대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책을 한번 손에 쥐면 다 읽을 때까지는 좀처럼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